여러분, 카르페디엠 세일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 처음이시라면 제 이름은 마르코이며 저는 세일 캐나다 크루징 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 조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34. 국제조난 신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항 전 점검과 준비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난 신호들을 다루겠습니다. 가장 흔한 16가지를 작은 PDF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웹사이트의 쇼노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요청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들부터 시작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1부는 개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안된 것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배에 비치할 수 있도록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귀하의 국가 요건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룰 것은 조명탄입니다. 조명탄은 A, B, C, D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별, 배 크기별로 필요한 조명탄의 수량이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건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정확한 수량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최소 필수 수량입니다. 항해하는 지역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수량과 다양한 종류를 갖추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제 조난 신호도 동일합니다. 외해 세일링 시 내보다 더 많은 품목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당신이 하는 크루징을 위해 당신의 배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결정하십시오. 조명탄은 유효기간이 있고 국가별로 다릅니다. 캐나다에서는 제조일로부터 48개월이며 미국에서는 42개월입니다. 각국 규정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나갔을 때 합법적이도록 말입니다. 이 조명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입 A 조명탄입니다. A형 조명탄은 낙하산 조명탄입니다. 안에는 낙하산과 함께 발사되는 로켓이 있어서 약 300m까지 올라갑니다. 조명탄 배출 전 1000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명탄은 낙하산 아래에서 약 60초간 연소되며 약 30해리 거리에서 보입니다. 타입 A 조명탄의 장점은 다음으로 다룰 타입 B 역시 주의를 끄는 데 좋습니다.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위험을 알리는 데 유용합니다. 이 조명탄은 캐나다 돈 $60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것은 멀티스타 타입 B입니다. 손으로 들고 발사합니다. 여기를 잡고 캡을 당겨 끈을 빼면 빨간 공 2개가 나갑니다. 그것들은 약 30m 100피트까지 올라가서 약 5에서 6초간 연소됩니다. 낙하산 조명탄만큼 오래가지 않고 낙하산 조명탄만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것 6개는 $150입니다.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캐나다에서는 9에서 12m 배에 플레어 12개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4년간 유효합니다. 4년마다 $150짜리 플레어 12개를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장치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다행이죠. 타입 C 역시 손으로 들고 쓰는 플레어입니다. 플레어 끝에서부터 바로 연소되며 도로변 비상 플레어와 같습니다. 이 플레어들은 타입 A와 B를 사용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에 유용합니다. 아니면 무전기 같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다룰 타입 C, D는 여러분의 위치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연소 중에 직접 들고 있어 위치 파악에 유용합니다. 타입 D 플레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면 제가 1년 전 해상 생존 훈련에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니면 몇 년 전에 저희는 실제로 연습용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저희가 연습용 플레어를 터뜨렸으므로 어떤 모습인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플레어들에 대한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연소시간이 60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소시간은 60초입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플레어에 적힌 지침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법과 배에 있는 플레어 종류를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해서 플레어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상자나 찬장에 넣어두고 확인하지 마십시오.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요점은
사람들이 플레어 사용법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C형 휴대용 플레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3분 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플레어마다 연소 시간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모두 빨간색입니다. 저희 연습 영상에서 보실 것은 흰색이며 연습용 플레어입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훈련 과정의 일부로 실제로 플레어를 터뜨릴 수 있도록 해안경비대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는 플레어에 대해 강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는 그 플레어들이 SOLAS라고 언급합니다. SOLAS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의미합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설명에 SOLAS 링크를 두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SOLAS 장비는 훨씬 더 높은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싸지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휴대용 플레어에서 슬래그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상도로변 플레어를 사용해 보셨다면 매우 뜨겁게 타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는 슬래그 조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배의 젤코트에 타는 슬래그 조각을 떨어뜨리는 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대용 플레어를 사용하신다면 물 위에서 잡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D형입니다. 이것과 같은 휴대용 말입니다. 부력 있는 것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진하고 무거운 주황색 연기를 3분간 내뿜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당신을 찾으러 나왔을 때 연기를 피우시면 하늘에서 아주 잘 보일 것입니다. 또한 주황색 연기 구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면의 배들이 여러분을 찾을 때도 유용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 영상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난 신호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표준이며 도표를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해상인명안전기준이며 FLIR의 표준입니다. 이것과 미 해안경비대가 승인하는 것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대 또는 캐나다 교통부가 승인하는 것들은 더 비쌉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오랫동안 더 밝게 빛나고 사용기간도 더 깁니다. 해상인명안전 플레어의 기준은 슬래그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플레어는 슬래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기준이 더 낮을까요? 배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해로 나갈 때 예를 들어 카테고리 1, 빅모잉 유형의 경주를 한다면 또는 외해 크루징을 나선다면 태양열 품질의 플레어를 갖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은 휴대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배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배에 타시든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플레어 사용법을 읽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실 것이니 같이 작업해 봅시다. 미첼, 2번을 읽어봅시다. 1번을 읽으십시오. 1번을 읽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사를 풀고 캡을 풀고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1번입니까? 1번이다? 아닙니다. 넓게 빼내어 맞물리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딸깍했습니까? 만약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면 이것을 이렇게 빼냈을 때 딸깍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을 붙이셨을 때 이것이 이렇게 다시 내려가서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게 될 것은 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빨갛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쓰여있는 대로 잡으십시오. 2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2번은 뭐라고 합니까? 캡을 풀고 멀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휴대용 플레어에는 이것이 캡입니다. 방아쇠를 덮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나중에 같이 합니다. 여기 방아쇠 장치가 있습니다. 선이 있는 공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당기면 작동하므로 당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3번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공을 세게 당겨 발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옆으로 당기거나 똑바로 당길 수 있습니다. 발사되기까지 약 2초의 지연이 있을 것입니다. 파트너에게 겨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서서 이것을 이렇게 들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당기면 약간의 쉬익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러다 갑자기 불꽃이 튀어나올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호 플레어입니다.
다음으로 다이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다이팩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현재 외해 경험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 배에는 라이프래프트가 없지만 밴쿠버 아일랜드 서쪽 해안으로 가거나 하와이 외에 또는 다른 대양 항해를 할 경우 라이프래프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야기할 다른 장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팩도 있을 텐데 이 다이팩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라이프래프트는 밝은 색상이지만 꽤 작습니다. 다이팩을 물에 넣으면 훨씬 더 큰 형태를 만들어서 찾기 쉽게 합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수색할 때 더 쉽게 발견될 것입니다. 제 목록의 세 번째는 VHF 라디오입니다. VHF 라디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성방식이었습니다. 채널 16은 국제 조난 신호였으므로 채널 16에 맞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메이데이 호출이었습니다. 이제 VHF 라디오 강좌를 듣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엔진 고장 같은 일로 메이데이를 호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이데이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이데이 호출은 조난 신호이며 이는 생명이 위태롭다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이나 배가 즉시 정말 즉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데이 호출의 전부입니다. 판판. 호출이라 불리는 긴급 호출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닙니다. 배나 생명이 즉시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나 엔진을 잃어버리는 등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긴급성은 있지만 아직 메이데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알아보고 메이데이와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판판을 꽤 자주 사용했습니다. 메이데이를 쓸 지경까지는 절대 가지 않았지만 엔진 고장이나 러더 고장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판판을 호출했고 혼자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구조 자원들이 경고를 받고 출동하게 됩니다. 요즘 VHF 라디오의 또 다른 점은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VHF 라디오에는 DS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DSC는 디지털 선택 호출이며 GMDSS의 일부입니다. GMDSS는 글로벌 해상안전 및 조난 시스템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관련 링크들은 아래에 첨부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어는 MMSI인데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의 신원입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번호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만 요즘은 알아두십시오. 메이데이 신호를 사용하여 16번 채널로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비를 제대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여러분의 DS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MMSI 번호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배인지 알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정보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VHF 조작자 자격증의 일부입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무전기 사용을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꽤 저렴하며 안전교육이나 파워 스쿼드론에서 제공합니다. 온라인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으면 설명에 넣어두겠습니다. VHF 무전기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이제 좀 더 원시적인 시스템인 연속 음향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 또는 배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에어혼입니다. 이것들은 내용물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것을 6초 이상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얼어붙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작동이 멈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사용해야 하거나 이 특정한 조난 신호를 사용하고 싶다면, 즉 연속적인 소리를 내는 신호인데 완전히 빌 때까지 계속 누르지 마십시오. 짧게 끊어서 하되 연속적으로 하십시오. 또한 주의하여 사람들에게서 멀리 두십시오. 꽤 시끄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향 신호든 계속 울리는 것은 국제적인 조난 신호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이 없는 이필업스입니다. 이필업스는 비상위치 지시 무선 표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PLB라고 불리는 개인용 작은 기기도 있습니다. 물에 던져 넣으면 활성화되는 더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신호를 보내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긴급 구조 서비스가 와서 여러분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안을 벗어날 때는 이필업스가 필수적입니다. 밴쿠버 섬 서쪽 해안을 벗어나면 제가 하는 연안 크루징용으로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필업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EPIRB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PLB 개인 위치 비콘이 있고요. MOB1이라는 개인 AIS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AIS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이며
보트 식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트에 AIS가 있다면 MOBion과 연결하여 배가 실제로 여러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적절한지 미리 알아보십시오. 작년에 대서양 횡단 항해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는 보트에 AIS가 있었기에 MOB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는 PLB와 AIS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직접 결정하십시오. SART라고 불리는 수색구조, 트랜스폰더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최근에 막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리 알아보십시오. SART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필옵스와 유사하게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7번은 조난 시그널 1000입니다. 보시다시피 조난 시그널 1000은 시중에 판매됩니다. 제가 여기 배의 바우에 펼쳐놓았습니다. 묶어두시면 됩니다. 주황색 배경에 공과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공과 사각형, 즉 사각형 위에 공이 있는 형태입니다. 또는 사각형 아래에 공이 있는 형태도 국제적인 조난 시그널로 간주됩니다. 공과 사각형 주간 형상이 있다면 그것을 리깅에 매달아 놓으십시오. 국제적인 조난 시그널로 간주됩니다. 팔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간이 없어 할 수 없지만 팔을 위아래로 매우 분명하게 흔드십시오. 제가 가르칠 때 교과서에는 헬기 주변에서 이 동작은 착륙 신호인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종사가 언제 착륙해야 할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크에 있는 누군가가 팔을 흔든다고 해서 그저 무작정 착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팔을 흔드는 것은 국제적인 조난 시그널로 간주됩니다. 팔을 완전히 위에서 아래까지 매우 분명하게 흔드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SOS는 점 3개, 대시 3개, 점 3개입니다. 즉, 점 3개, 대시 3개, 점 3개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국제 신호는 타이타닉호 시대쯤에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땐 다른 신호였습니다. 그 이후로 표준화가 이루어져 SOS가 되었습니다. 물론 손전등으로 또는 라이프래프트 안에서 거울 등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저 SOS 신호를 당신이 보내고 싶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난 신호입니다. 코드 깃발입니다. 다시 말해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는 관련된 코드 깃발이 있습니다. 모든 코드 깃발에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습니다. 조난 신호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난 신호 중 하나는 코드 플래그 노벨버입니다. 이는 문자 N을 의미하며 코드 플래그 찰리 문자 C 위에 놓습니다. 따라서 N, C 위에 놓인 N은 제 리깅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제 조난 신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하나, 아니 사실 마지막 2가지는 총기입니다. 그렇다면 배에 총기를 소지해야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논란이 되는지 해적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육지에 있든 어디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충분한 탄약이 있다면 1분 간격으로 발사된 총기는 국제 조난 신호로 간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안전한 공간에서 공중으로 발사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개발 지역에서 떨어져서 말입니다. 따라서 조난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꽤 분명한 것은 배에서의 불꽃입니다. 따라서 배에서 나는 모든 불꽃은 국제 조난 신호로 당연히 간주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PDF를 보시고 다운로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에 보관하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새 에피소드는 격주 수요일 오후 6시입니다. 다음에 제가 세일링에 이용한 액세서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순풍과 순탄한 항해를 빕니다.